지금 태국의 수완나푼 공항은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어 혼란 그 자체라고 합니다. 태국 관광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4일에서 9월 18일 사이에 최소 2만 3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한국인 관광객인 걸까요? 한편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의 결과 본국으로 추방되는 사람들의 수가 사상 최대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공항에 한꺼번에 몰려오게 된 것인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CNN 기자로 일하고 있는 리디아 브라운입니다. 기자로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요즘 태국에 와서 직접 보고 알게 된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일들의 연속이라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제가 방콕 수완나푼 공항에 첫 발을 내디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받은 충격은 아직도 뇌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10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와 함께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찬 공항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았어요. 공항 전체가 마치 전쟁터 같았다고나 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있거나 서로 밀치며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항 직원들은 진땀을 흘리며 사람들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으나 역부족으로 보였어요. 그들의 얼굴에도 피로와 당혹감에 휩싸인 듯 보였어요.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벤 코리아 해시태그가 적힌 팻말을 든 시위대였어요. 그들은 공항 한쪽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한국은 태국인을 차별한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태국인을 존중하고 인권을 지켜라와 같은 외침이 공항을 울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딱히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어요. 저는 공항 안내데스크 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일하는 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 직원의 말로는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강제로 추방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공항이 엉망진창이죠. 곧 한국에서 추석 연휴를 맞은 관광객들이 올 텐데 정말 곤란해요라고 하소연하더라고요. 한국인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는 공항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단속에 걸려 추방된 사람들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은 언뜻 이해가 잘 가지 않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러자 직원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답니다. 원래 태국 관광청에서는 한국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연휴 기간 동안 못해도 2만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이 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대요. 그래서 태국 공항과 여행사, 관광지의 숙박시설과 음식점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환영하는 플랜카드는 물론이고 한국인이 좋아하는 관광 코스 설계와 식사 메뉴도 다 준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추석 연휴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광객의 예약도 저조한 데다 정작 태국 현지 공항에는 오히려 한국에서 단체로 쫓겨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로 가득 차서 당황스럽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면 한국에서 관광객이 왔다가도 되돌아갈 판이라고 탄식했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질서의식 없는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가세해서 태국의 공항과 휴양지가 엉망이 되어 간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태국의 여행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말과 함께 철없는 20대들의 SNS가 태국의 관광산업은 물론이고 한국과의 관계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했죠. 자세히 설명해준 직원에게 고맙다는 말과 함께 발길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한국과 태국인 불법 체류자라니, 그리고 그 숫자가 이렇게 많다고? 사실 제가 방콕행을 결심하게 된 건 꽤 극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CNN 뉴욕 본사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저는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기자였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뉴스 속보를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기사를 작성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전쟁 지역부터 자연재해 현장까지 세계 곳곳의 주요 사건을 취재하며 제 이름을 알렸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끊임없는 마감 압박과 경쟁, 그리고 자기 의심이 있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말도 없이 뉴스를 쫓아다니는 생활이 계속되었죠. 가족과 친구들과의 약속은 늘 뉴스 때문에 미뤄졌고 제 삶은 점점 일과 뉴스로만 가득 차게 되었어요. 남들 다 하는 그 흔한 연애도 저를 비켜갔답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이 저를 성장시킨다고 생각했어요. 매 순간 긴장감 넘치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저를 더 나은 기자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즐거움을 함께 나눌 사람도 없었고 무엇을 위해 취재하는지 목적을 잃어갔어요. 밤새 작성한 기사가 단 몇 초 만에 시청자들의 화면을 스쳐 지나가는 걸 보면서 문득 이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라면 바로 일어나 뉴스를 확인했겠지만
그날은 그저 이불 속에 누워있고만 싶었죠. 그때 저는 제가 심각한 번아웃 상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력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두려웠어요. 이 업계에서 잠시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렸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저와 입사 동기였던 스텔라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결혼과 육아를 거치면서 커리어에서 멀어진 뒤로는 기자로서의 스텔라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가끔 스텔라와 통화하기는 하지만 이제 서로 공감되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게 되었답니다. 스텔라를 보면서 어떻게든 제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죠. 커피를 마시고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고 때로는 수면제의 도움을 받아가며 일을 이어나갔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제 상태는 더욱 나빠지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 우연히 6개월간 태국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돌아온 동료기자 톰을 만났어요. 톰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죠. 활기가 넘치고 건강해 보이는 톰을 보면서 저는 의아했어요. 톰은 태국에서의 경험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말했죠. 리디야, 넌 지금 번아웃 상태야. 나도 그랬었지만 태국에서 보낸 시간 덕분에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어. 톰의 말이 제 마음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넓은 바다와 여유 있는 태국 관광지를 취재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태국에서의 삶은 시각을 넓혀주었고 작은 휴식도 안겨주었다는 거예요. 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행복한지 이대로 계속 살아가고 싶은지 자문했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톰의 말을 바탕으로 저도 태국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저는 용기를 내어 태국지사로의 발령을 자원했어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진심을 다해 설득한 끝에 결국 허락을 받아냈죠. 방콕으로 떠나기 전날 저는 많은 걱정과 기대를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도 있었죠. 하지만 방콕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목격한 이 혼란스러운 광경은 저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답니다.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가며 주변을 관찰했어요. 한국에서 강제 추방된 태국인들의 표정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죠. 어떤 이들은 울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차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옷 한 벌만 입고 온 사람들도 눈에 띄었죠. 시위대 중 한 청년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에 갔을 뿐입니다. 우리를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건 불공평합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맙시다. 한국 물건은 이제 사지도 맙시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적대감 마저 느껴졌어요. 이 혼란 속에서 저는 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카메라를 꺼내고 막 촬영을 하려는 순간에 어디서 나타났는지 태국 군인이 저를 제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기자증을 보이면서 취재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죠. 그럼에도 그 군인은 막무가내로 저를 제지하더니 급기야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제 취재를 막았습니다. 외국인은 이 자리에 있으면 위험하니 입국 수속을 마무리하셨으면 어서 공항을 빠져나가도록 하세요. 이때 어디선가 우리의 불행을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라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재빨리 카메라를 내리고 군인이 안내하는 택시 승강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안전하게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동안에도 공항에서 본 광경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방콕의 거리를 지나며 보이는 평화로운 일상과 공항의 혼란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태의 원인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사태의 원인은 간단한 검색 몇 가지만 했을 뿐인데도 금방 찾을 수 있었답니다. 한국에 여행비자로 입국한 대부분의 태국 여행자들이 체류기간 90일이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 체류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해요. 또 그들 중 대다수가 각종 범죄와 연루되자 한국 정부가 이들을 집중 단속하여 강제 추방하게 되었고 그 후 입국 심사를 강화하게 된 것이 태국 내에서의 반항 감정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내용이었죠. 구글과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의 뉴스와 기사도 살펴보았어요. 태국 유명 가수의 한국 콘서트장에서 158명의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는 기사가 있었죠. 이 사건은 한국에서도 기사가 크게 났던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자 중 78%가 태국인이라는 통계와 함께 그 숫자가 15만 7천 명이나 되는 규모라고 나와 있었어요. 또한 한국 내 외국인 불법 체류자 마약사범 중 75%가 태국인이라는 기사도 확인할 수 있었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태국의 도발도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한몫했더라고요. 방콕 포스트에 따르면 짤룬 왕아나논 태국 여행사협회 회장은 한국 여행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 전 한국은
태국에서 3대 인기 여행지 중 하나였지만 그런 시절은 끝났다고 말했다고 해요. 짤른 회장은 태국인들이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국 규제가 심한 한국을 피해 다른 여행지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저렴하고 무비자 입국과 관광객 추방 소식이 없는 베트남과 중국 등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이 태국 관광객들의 신뢰를 되찾는데 최소일 2년이 걸릴 것과 한국 여행사가 정서 개선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새로운 명소를 선보여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을 했어요. 실제로 올해 1월에서 4월 사이에 한국을 찾은 태국 관광객은 11만 9천 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1% 줄었다는 내용과 코로나 이전 태국은 동남아 국가 중 방한 관광객 1위 국가였으나 현재는 베트남과 필리핀에 밀려 3위로 추락했다는 통계 자료도 확인했죠. 게다가 태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군사력으로 한국을 3일 만에 제압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말로 한국인의 심기를 건드렸었더군요. 알다시피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주둔해 있는데 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이는 미국과 싸우자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한국 자체의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미군의 작전을 무시한 발언으로 보였어요. 한국관광공사의 항의로 태국여행업협회는 짤른 왕아나논 회장 명의 공식 사과 서한을 발송했다고 해요. 짤른 회장은 협회 입장이 아닌 일부 관계자의 개인적 발언으로 오해와 심려를 끼쳤다며 협회 차원에서 한국에 관광객을 많이 보내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죠. 방콕에 도착하고 며칠 동안 저는 휴식을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도 잊은 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찾았어요. 그러던 중 문득 제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떠올랐죠. 사실 제 할머니는 한국인이세요. 할머니께서 제게 들려주셨던 옛 이야기가 지금의 상황과 묘하게 겹쳐 보였거든요.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비록 아프리카의 속담이지만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지 보여주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늘 강조하셨었죠. 할머니가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되셨을 때 할머니를 비롯한 동료들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셨다고 했어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는 길은 오로지 국위선양과 한국인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밖에 없었다는 말씀과 함께요. 지금 언뜻 찾아본 태국인들의 한국에서의 행동과는 너무도 달라서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할머니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게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에서 생계가 막막했던 할머니는 1960년대 중반에 독일의 간호사 모집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로 나가셨다고 했어요. 당시 한국의 경제 상황은 매우 어려웠고 많은 젊은이들이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 진출을 꿈꿨죠. 할머니도 그중 한 명이었대요. 할머니는 종종 독일에서의 일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리디야, 그때는 정말 힘들었단다. 언어도 잘 모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우리는 그저 열심히 일했어. 그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간호사와 광부를 3,000명씩 독일에 보냈고 한 번 파견을 나간 사람은 3년 뒤에는 돌아와야 했대요. 하지만 간호사로 파견된 사람들은 독일에서 성실성과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 덕분에 할머니는 더 오랜 기간 독일에 머무를 수 있었고 마침 독일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던 할아버지를 만나 결혼도 하시고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있었대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 시절 젊은 한국인들의 고단했던 삶을 상상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할머니는 열심히 일하며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셨어요. 할머니가 보내준 돈 덕분에 한국에 있던 가족들은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의 동생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여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러브스토리도 이때 시작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당시 독일 특파원으로 근무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병원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셨대요. 취재 중 작은 사고를 당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할머니가 담당 간호사였는데 낯선 동양인이 너무 헌신적으로 간호해주는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같은 꿈을 꾸며 해외에서 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싹텄죠. 이 로맨틱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용기에 감탄했어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태국에 와서 생활을 해보니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는 지금 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비교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할머니처럼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간 태국인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죠. 가족의 생계를 위해 타국에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 말이죠. 실제로 한국에서는 태국에서보다 최대 3배에서 5배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급여의 70% 정도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데 반해 한국인은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급여를 차별 없이 지급하고 있어요. 이 부분만 봐도 오히려 언어와 업무 능력이 앞서는 한국인이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이런데도 태국인들은 급여에 만족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불법적인 마약 거래에 손을 댄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하지 못했어요. 동시에 합법적인 경로를 통한 해외 취업이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경우는 국가에서 추진한 합법적인 경로로 독일에 파견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인정받기 위해 무시와 차별을 견디면서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 노력했었죠.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외에 나가 일을 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는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행동들이 모여서 국위 선양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현재 태국의 상황은 할머니와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90일 동안의 여행비자라는 비교적 쉬운 방법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었고 자발적으로 불법 체류자로 남아서 한국 내에서 범죄를 유발해서 법을 어겼죠. 이러한 결과로 한국의 입국 심사 강화와 불법 체류자 집중 단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때마침 발견한 이민정책 전문가의 말이 딱 맞더라고요.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를 선택하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한국의 높은 임금과 상대적으로 쉬운 입국 절차, 그리고 태국 내 경제적 어려움 등이 주요 원인이에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규모였어요. 마약 유통,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 심지어 조직 폭력까지 다양한 범죄 활동이 보고되고 있었죠. 한국의 입장에서 이런 범죄들은 단순한 경범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런 사례들이 한국 사회에서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원인일 겁니다. 강제 추방도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귀국 의사를 밝히면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도 태국인들이 숨어있다가 적발되어 한국의 공권력 낭비를 불러왔죠. 지금은 퇴임한 전임 태국 총리도 자발적 신고를 독려할 정도였어요. 부끄러울 정도로 불법 체류자의 강제 추방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루어진 강제 추방을 과연 한국 탓이라고 할 수 있는지가 의문스러웠어요. 알면 알수록 충격적인 태국인들의 행태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선물받은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할머니의 조국인 한국과 연관된 일이라서 그런지 좀처럼 평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할머니가 늘 챙기는 한국식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설날과 추석에 고향에서 드시던 떡을 우리에게도 해주시곤 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음성은 따뜻하면서도 저에 대한 걱정이 묻어 있었죠. 이번 추석에는 송편을 함께 먹지 못해서 어쩌냐고 하시는 할머니의 말씀에 그만 눈물이 쏟아질 뻔했답니다. 가족에 대한 끈끈한 애착을 심어주신 것이 할머니의 한국적 정서로 인한 걸 잘 알고 있어요. 할머니와의 통화 이후 제 머리에는 정강석처럼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여기서 한국은 얼마 안 걸리잖아. 할머니의 조국인 한국, 그리고 저의 뿌리의 한쪽인 나라를 저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어요. 지금이 마침 태국 불법 체류자 취재와 맞물려 좋은 기회였어요. 항공권을 알아보려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항공권 예약을 위해 검색을 하려는데 이런 기사가 보이더군요. 한국 안 간다던 태국, 추석 연휴에 한국인 많이 올 듯.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주장에 반한 감정이 커지고 뱅코리아 해시태그가 확산 중인 태국에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한국 관광객 맞이에 분주하다는 기사였죠. 방콕 포스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은 추석 연휴 기간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태국 관광청은 이번 추석을 통해 약 2만 3천여 명의 한국인이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말이었죠. 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입국 규제를 강화하며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말자, 한국은 볼 것이 없다 등 반한 정서가 태국 내 퍼진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기사에는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추이 시리베이쿨은 올해 초부터 한국 관광객이 태국의 외국인의 국내 여행 시장에서 상위 순위에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한국인 방문객이 사상 최고 기록인 200만 명을 경신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죠. 기사를 보면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사실 한국 사람들이 태국에 갈까였어요. 태국의 아나무인적 태도와 한국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범죄 행태에 치가 떨렸을 테니까요. 게다가 자신들은 한국 여행 가지 말자, 관광 자원이 없다고 보이콧하면서 한국인은 태국에 사상 최대로 방문할 예정이라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티켓을 예매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저는 드디어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를 건데요. 할머니의 조국인 한국에 대한 설렘과 한국에서 직접 만든 송편을 먹어볼 생각에 들떠 있답니다. 제 여행 많이 응원해주세요.
CNN 기자로 일하면서 겪게 된 번아웃에서 벗어나고자 태국을 방문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하게 된 리디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과연 태국 관광청의 예상대로 2만 명 이상의 한국 관광객이 태국을 찾았을지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